이 이야기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낯선 문화에서 온 한 전학생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과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내 이름은 마이클 베넷. 이 학교에서 나는 언제나 최고였다. 수학 경시대회 2년 연속 우승, GPA 만점, 교내 수학 동아리 회장. 심지어 내 아버지는 이 지역 명문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다. 이 학교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내 이름은 곧 능력이었고, 신뢰였고, 때론 두려움이었다. 그런 나를 흔든 건 계산기도 없이 만점을 받은 조용한 동양계 전학생이었다. 김수민. 처음엔 이름도 외우지 않았다. 말수도 적고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으며 친구도 거의 없었다. 그냥 그런 애들 중 하나겠거니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존슨 교수님이 채점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수민, 만점입니다. 계산기 없이 말이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나는 웃었다. 믿지 않았다. 그건 그냥 운이었을 거라고. 아니면 뭔가 요령을 썼겠지. 미국 학생들도 계산기 없이는 못 푸는 문제들이었으니까.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주에 깊게 본 건 그날 점심시간 그녀가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때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애 답안지 미리 본 거 아닐까? 아니면 외운 거겠지. 한국 애들은 암기 잘하잖아. 클레어가 맞장구 쳤고 몇몇 친구들은 웃었다. 그게 우리 문화였다. 누군가 갑자기 튀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연필로 문제를 차분하게 푸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건 요령 같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며칠 뒤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존슨 교수가 김수민을 교단 앞으로 불렀다. 손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계산기 없이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는 327.89 곱하기 45.67. 교실 안에서 작게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다. 계산기 없이 풀기엔 정말 까다로운 문제였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지켜봤다. 이번엔 틀리겠지.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면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나는 이상했다. 그 눈빛은 자신감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답은 24,979.3863입니다. 존슨 교수가 계산기로 확인했고 그의 눈썹이 흔들렸다. 정답입니다. 교실이 술렁였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또 해냈다. 점심시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아니, 해야 했다.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해. 계산기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연습했어요. 수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별표.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별표는 의미처럼 들렸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야. 우리에겐 우리의 방식이 있어. 그 말은 내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내가 믿어온 가치관이었다. 효율, 기술, 정확한 절차, 논리, 과정 중심의 학습. 그게 내가 자란 방식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내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암산, 그건 시장 상인들이나 하는 거잖아. 진짜 수학은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계산기 없이 맞춘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고.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날 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딱딱한 목소리였다. 그 애가 널 이겼다고 해서 너의 가치는 줄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엔 절대 지지 마라. 베넷 가문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가 붙었다. 나는 당연히 참가 신청서를 썼다.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마지막 해였으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수미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 그 애는 조용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존슨 교수가 수민을 식당에서 불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참가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돌았다. 그 한국 애도 경시대회 나온대. 계산기 없이 또 문제 다 푸는 거 아냐? 나의 자존심이 또 한 번 흔들렸다. 내 마지막 무대에서 그녀가 또 튀겠다고. 그리고 대회 당일 모든 것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참가자들 앞에서 사회자가 말했다.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김수민 학생은 외외입니다. 계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강당 전체가 웅성였다. 나는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가 나왔다. 드디어 한계를 보이겠지. 아무리 암산을 잘해도 이 수준의 문제는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첫 번째 문제, 둘째 문제, 셋째 문제. 수미는 다소 늦게 말했지만 모두 정답이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연필은 쉼없이 종이를 움직였다. 계산기의 삐삐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연필 소리는 왠지 모르게 고요하고 집중된 음악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음악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존슨 교수는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왔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하겠습니다. 칠판에 쓰인 문제는 복잡함의 극치였다. 곱셈, 나눗셈, 뺄셈, 제곱근까지, 심지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구하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아무도 못해. 계산기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건 그녀에게는 불가능해. 하지만 수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더니 다시 연필을 들었다. 강당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오직 수민만이 종이와 연필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절대 못해. 이번엔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중력, 그 고요한 움직임,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중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존슨 교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나조차도 손끝이 식어갔다. 설마 또 해내려는 건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정답은 17.9321입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존슨 교수가 계산기를 꺼내 한 단계씩 검산을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맞았다. 두 번째 단계, 맞았다. 세 번째 단계, 정확했다. 그리고 마지막, 제곱근, 계산기가 숫자를 출력하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정답입니다. 정적이 깨지며 박수와 환호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에밀리가 울면서 박수를 쳤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졌다. 처음으로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혼란이었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난 지금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내 안에서 이상한 부러움이 피어오르는 거지?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고 말투는 겸손했다.
고마워요. 마이클,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경외감,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 훈장 제5부, 서로를 배우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책상 앞에 앉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추천해준 고급 수학 문제집이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수학을 숫자를 이기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던 걸까? 그 순간 대회 중 수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숫자는 나한테 음악 같아요. 어릴 적 엄마가 숫자 노래를 불러주곤 했거든요. 나는 그런 감각을 비웃었었다. 다음 날 나는 수민을 찾아갔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따랐고 존슨 교수마저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동안의 내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수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무례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대답은 너무나 담백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무거운 일일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나는 존슨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수민의 계산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나올 줄 기다리고 있었네. 그날부터 나는 수민이 만든 암산 동아리에 참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안의 수학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제 수학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닌 교감이었다. 수민은 나의 적이 아닌 선생님이 되었고 나는 그녀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한 학기 후 학교에서는 수학과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그 세미나의 발표자는 나와 수민이었다. 나는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학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문화에서 태어납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수학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그 문을 함께 열 수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수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나는 예전처럼 전교 1등으로 불리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더 큰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믿는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성장하게 만든다. 이야기의 메시지. 진정한 경쟁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문화의 차이는 경계가 아니라 배움과 존중의 시작점이다.